좀 힘든 점이 뭐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사실. 아, 야, 스크린샷 안 찍었다. 야, 스크린샷 한 번만 찍자. 얼굴 보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네, 집합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든 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집합 부분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합은 수학 관련 혹시 뭐 전공을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뭐 몰라도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위상수학이 그래도 이게 집합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학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수학이 이 위상수학이거든요.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 수학 7대 난제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거를 증명했었어요. 푸엔칼의 난제라는 거를. 그래서 그 난제를 해결할 때도 요 위상수학의 개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막 이런 것까지도 응용이 되는 개념이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나 수학 관련 쪽으로 이제 가려는 친구들은 위상수학을 위해서라도 집합 공부를 이제 도구로서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요거 좀 빨간색 형광펜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집합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거의 뭐 항상 쓰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드모르간 법칙을 저번 시간에도 쌤이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이 개념을 모르고서는 뭐 집합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하지만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 부분만 좀 확대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자, 드모르간 법칙이 무엇이냐? 자,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집합을 이렇게 했는데 전체를 여집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모든 기호와 연산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의 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됐죠? 어제 여집합 차집합 공부했을 때 그 여집합 관련된 그 저걸 했었죠. 성질 공부를 했었죠. 그 성질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성질 생각이 안 난다면 저거 어제 배운 거 저기 뭐야 내 PDF 파일 만들어서 드렸죠? 그거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다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쌤이 이런 걸 한번 해볼게. A 차집합 B를 전체를 여집합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쓸 거거든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쌤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했나요? A 차 B는 A 교 B 여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제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B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B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두고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동안 필기할 시간 줄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해보죠. 예제 4번 문제를 보니까 전체 집합 이제 일단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 A하고 B 있어요. 그러니까 U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항상 했던 것처럼 좌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겠죠? 뭐 서로서 다 이런 기타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도록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 오케이? 그랬을 때 먼저 여기 소괄호 부분을 먼저 하면 되겠죠? 이 부분.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디 영역이죠? 얘랑 이 영역이죠? 그쵸?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이 녀석을 전체를 여집합하래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영역의 어느 부분? 반대되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부분은 이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영역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됐습니까? 이게 좌변이에요. 그 다음에 우변 할게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색칠하는 과정을 지우지를 않겠습니다. 그 두 개가 그 마지막 색깔은 구분해서 쌤이 하겠지만 그 과정은 아까 방금처럼 한 거처럼 지우지는 않을게요. 일단 전체 집합 있고 그 다음에 A 집합, B 집합 있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이 제일 좀 연하니까. 자, A 여집합을 해야 돼요. 그쵸? A 여집합이면 어디예요? 요 영역도 A 여집합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순수한 B 영역도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초록색으로 할게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 당연히 이 영역도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도 B의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순수한 A 영역도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교집합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로 보자면은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디예요? 네, 요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 그쵸? 그러면 좌변, 우변 당연히 어때요? 두 개가?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필기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예제 4번 우리 해봤고, 문제 9번은, 요 괄호 1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해보고요. 괄호 2번은 쌤이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좌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그려 놓을게요. 이건 뭐지? A집합, B집합, A집합, B집합.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좌변부터 하죠. 좌변 노란색으로 먼저 한번 해보면 소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할게요. 자, A에서 B를 빼면 어디가 되죠? 요 순수한 A가 되죠. 오케이? A 영역에서 B 있는 걸 그냥 싹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 녀석에 뭘 해야 돼요? 여집합을 취해야 돼요. 그치? 이 노란색 영역에 반대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일단 요 영역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 해당하고 요 영역 해당합니다. 그래서 좌변이 의미하는 건 어디다? 요 빨간색 영역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변 한번 해보죠. 우변에서는 A 여집합을 먼저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 여집합이면 이 노란색 영역이에요. 일단 여기 들어가고 순수한 B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면 B를 표현할게요. B는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합치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노란색 영역하고 초록색 영역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영역 있죠? 노란색 영역. 그리고 초록색 영역 또 추가해야 되고 또 둘 다 색칠되어 있는 이것도 추가해야 되고 그러면 좌변 우변 어때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필기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쓸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설명할게요. 먼저 간단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고 B가 3,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이렇게 그려지고 B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가운데 3이 중복이고 1, 2, B쪽에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3개예요. 그 다음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2개가 돼요. 그쵸? 원소의 개수 기호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1이거든요.
가운데 겹치는 거 원소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카운팅 해보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측상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A집합의 원소랑 B집합의 원소랑 그치? 두 개를 더하면 5가 돼버리지. 4가 안 나와요. 이 4가 안 나옵니다. 그쵸? 그쵸? 근데 그 4가 나오려면은 요 A집합 원소의 개수와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은 4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왜 이 녀석을 두 개를 더했을 때는 4가 안 나오냐 하면 여기 보면은 A 쪽에서도 3을 한번 카운팅을 했죠. 근데 여기 B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요 3을 카운팅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중복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4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중복된 것만큼 한 번을 제외하고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운데 거는 딱 한 번만 카운팅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히 더해버리면 두 번 카운팅 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교집합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카운팅한 걸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일반화해가지고 식으로 표현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한번 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요건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경우냐 하면 만약에 A집합이 1, 2, 3이고요. B집합이 4, 5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집합 A와 B가 서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는 A집합에다가 단순히 B집합만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빼기 어차피 이 부분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그래서 크게 뭐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요 서로서인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0번 풀고 필기할 시간 줄게요. 잠깐만. 그래서 문제 10번을 바로 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 A 합집합 B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A와 B의 개수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교집합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와 얘를 주어준 거거든. 그치? 그러면 당연히 방정식으로 두면 얘를 구할 수 있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문제 10번 바로 풀어보면 30은 15 더하기 23을 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만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두면 되고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얘가 연산하면 38이 되죠? 그래서 8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필기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11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 11번을 풀 때는 그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풀 때는 여러분들 물론 뭐 원소 나열법으로도 풀 수 있고 조건 제시법으로도 풀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일단 조건 제시법으로 풀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될 게 이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훨씬 낫다라고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집합 관련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항상 원소 나열법으로 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지는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근데 뭐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푸는 방식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전체 집합 6 그리고요. 쌤이 그리는 모습, 이거 문제 푸는 모습도 잘 지켜보고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중단원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집합이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A, B 이렇게 그릴게요. 됐지? 그 다음에 보시면 처음에 전체 집합의 개수가 5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50개가 돼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7개가 돼야 됩니다. 쌤은 문제 풀 때 실제로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개수가 12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되죠? 이 녀석? 이거 뭐죠? 이거? 잠깐만 얘 좀 지울게 팁을. 이거 뭐 옮기는 게 없네. 얘는 어떻게 풀어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얘가 4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요 영역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B의 개수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개수를 구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보시면은 일단 여기 A쪽이 27개라고 했거든요. A쪽이 27개라고 했고 여기 교집합 부분이 12개라 그랬어. 그러면 순수한 A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당연히 27에서 12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50이긴 한데 그지? 그러면 여기가 4잖아. 오케이? 그러면 A 합집합 B인 요 부분 초록색으로 쌤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요 부분을 A 합집합 B라고 할게요. 요 부분은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몇 개가 나오죠? 46개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초록색 테두리로 이렇게 한 게 딱 46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15하고 12하고 순수한 B쪽을 3개를 더해서 46이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사실 A쪽은 27이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15는 사실상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지만 문제를 풀 때 항상 요 영역 그 숫자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해 놓고 문제 푸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뭘 물어볼지는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또 읽어봐야 되니까 미리미리 구해놓으면 또 시간 절약이 돼요. 그래서 얘는 46은 일부러 좀 분리해서 쓸게요. 15 더하기 12 더하기 이 부분을 y라고 할게요. y 이렇게. 그러면 얘가 27이니까 y는 1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답이 지금 19예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죠? b의 개수 구하라 그랬죠? 그치? 그러면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야 돼. 영역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지금 쌤이 이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요 모든 영역들의 개수를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b의 개수는 12 더하기 19.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상 어때요? 15를 뭐 사실상 구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3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워주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니? 필기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됐죠? 지울게요. 이렇게 문제 11번 해결하시면 되고, 자, 문제 5번은 쌤하고 같이 할 거고, 요 문제 12번 있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조금 드리고 할게요. 자, 예제 5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도 이렇게 되게 글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자로 좀 치환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접근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문제 분석을 좀 같이 한번 해보죠. 보면은 이제 운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에 관한 문제인데 보시면은 그 동아리 관련된 건데 운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이렇게 18명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학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15명.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 동아리랑 학술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은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운동 동아리 또는 학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 물어보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하나 문자화 해볼게요. 자, 운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쌤이 집합 A라고 하겠습니다. 학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집합 B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A의 개수는 18, B의 개수는 15. 됐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운동 동아리와 학술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이 7명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화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모두니까 둘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가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운동 동아리 또는 이 또는에다가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는 학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합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를 하자면 또는 이 나오면 합집합을 쓰시고요. 아니면 무엇 무엇과 아니면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교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집합 관련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대수적으로도 푸는 게 가능하죠. 굳이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릴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A 합집합 B는 A의 개수, 그죠?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1이죠. 그래서 11하고 15 더하면 26 해서 26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빨간색 네모 친 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두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자, 필기하십시오. 그 다음 지울게요. 문제 12번 지금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요거는 쌤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볼까요? 한 52분, 11시 52분 정도 되면 쌤이 풀게요. 으악! 미안. 음소거 할게. 쌤, 요 물만 좀 뜨고 올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보면은 먼저 문제 분석부터 좀 하죠. 자, 일단 전체. 이게 전체 학생 수죠.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과학관을 희망하는 학생 14명을 보고 여기를 집합 A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B 박물관을 희망하는 학생 22명을 쌤은 이렇게 B로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과학관과 박물관 모두를 희망하는 학생. 여기는 모두니까 교집합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와 있어. 과학관과 박물관 중에서 어느 한 곳도 희망하지 않은 학생 수야. 이걸 구하래. 그러니까 일단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좀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집합. 얘가 전체 집합 U. 이렇게 되고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고 그러면 전체 30명 그리고 A가 14명 B가 22명 그리고 여기 모두 희망하는 거 8명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과학관과 박물관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요 학생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몇 명이냐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보면은 A 요 부분이 몇 명이어야 돼요? 14명이죠? 그러면 여기가 8명이기 때문에 순수한 A는 몇 명이죠? 6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 요 부분이 22명이죠? 근데 여기 8명이니까 몇 명이 돼요? 순수한 B 쪽이 14명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 6하고 8하고 4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이 영역 다 합쳐서 몇 명이 돼야 돼요? 30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를 X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30명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A 쪽하고 교집합 쪽하고 순수한 B 쪽하고 합집합 부분에 아무것도 포함 안 되는 이 X까지 다 더해서 30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28이죠? 다 더하면. 그치? 따라서 X는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필기하시고 시간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게 12시 10분 시작이니까 12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했죠? 그죠? 내가 줌 이걸 끄지는 않을게요. 끄지는 않을 테니까 뭐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쌤이 지우고 공유 중지 좀 해놓을게요. 좀 이따 4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그게 좀 괜찮을라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자, 집합인 것을 보세요. 모두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뭐 문제만 이렇게 풀어도 어느 정도 복습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명제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명제라는 것도 이제 명확한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명확한 것들을 우린 명제라고 불러요. 근데 집합 또한 우리가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 모둠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걸 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괄호 1번처럼 맛있는 음식의 모임이라는 주제가 나와버리면 이것들은 우리가 집합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맛있어 합니까? 혹시 뭐 회 이런 거 좋아해요? 회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물론 맛있죠. 그렇죠. 회 없이 그렇죠. 채팅창 난리 났군요. 네, 회 맛있죠. 회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쌤은 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식성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갈리잖아. 쌤은 기본적으로 날 것을 잘 안 좋아해요. 표정 지금 이거 지금 표정 여기 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쌤은 기본적으로 날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음표?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괄호 1번 같은 거는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육회는 쌤 육회 먹으면은 소주 한 3-4병. 자. 이거는 집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아니야. 못 들은 척해요. 이거는 녹화하는 거에서도 편집해서 없애야겠다. 자, 우리 반에서 여학생의 모임. 사실 우리 딱 구분이 되죠? 그렇죠? 여학생, 남학생.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훌륭한 음악가의 모임. 선생님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나가 바이올린 했고 엄마가 피아노 하셨는데 쌤은 둘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얘는. 그 다음에 4번. 우리 반에서 지난 학기의 봉사활동이 30시간 이상인 학생의 모임. 그렇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기준이 30시간 이상인 학생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딱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뭐 바로 괄호 2번 갈 텐데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 좀 내려가야 돼. 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서 대우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은근히 헷갈릴걸? 집합 처음에 공부하면 은근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문제를 내가 사실 기본 문제를 푸는 이유도 사실 이 2번 문제 때문에 푸는 거거든요. 아마 요거 풀면서 되게 헷갈렸던 친구들 많을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보는 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옳은 거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옳은 거를 구하는 건데 먼저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 보면은 1이라는 것이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이 원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니은은 옳아요. 됐나요? 근데 기억을 보세요. 기억을 보시면 공집합은 A의 원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쌤이 지금 얘기한 거 잘 한번 되새겨봐. 공집합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말이 어때요? 집합이 원소라고 하는데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집합이 공집합 0, 1, 2, 3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기억이 어때요? 기억이 옳은 지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A 집합이 저렇게 공집합 0, 1, 2, 3을 원소로 가진다면 그러면 기역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집합으로 표현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요 공집합 기호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하면 공집합 기호와 같은 문양인 원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 그 그림이 그냥 원소로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거 구분돼? 구분돼요? 야 구분되면 박수 좀 쳐봐. 요 기억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공집합이 A의 원소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기존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억이. 근데 물음표가 올라오네. A 집합이 이렇게 공집합 모양을 하고 있는 원소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집합 모양을 하고 있는 원소예요. 공집합 모양을 하고 있는 원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공집합 모양을 하고 있는 녀석이 A의 원소로서 충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A 집합은 1하고 3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녀석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때요? 뭐 1하고 3이 들어가 있긴 한데 딱 봐도 어디가 더 큽니까 여러분들? A가 더 크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지금 여기 그 부분집합의 기호가 어때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이렇게 돼야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지? 그래서 얘도 집합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중괄호로 썼으니까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기호로 써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혹시 여기 기억이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쌤이 등교 수업하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등교 수업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세요. 0, 1, 2, 3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전체잖아. A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근데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억이에요. 요거를 이제 필기하시고 5초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처리 들어갔구나. 지우겠습니다. 오! 공유를 취소를 해버렸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5번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분석 가겠습니다. 문제 분석 가면은 A 집합은 0, 1, 2로 지금 집합이 주어져 있고 B 집합은 어떤 걸로 되어 있나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X가 A의 집합이고요.
y가 a의 집합인데 b 집합에 넣어야 될 원소는 뭐냐 하면 x 플러스 y를 해가지고 모든 케이스들을 다 구해서 원소로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 집합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a 집합이 지금 0, 1, 2인데 이거 처음에 요러한 그 조건 제시법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A 집합이 0, 1, 2 이렇게 있고 또 A 집합이 0,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X 선택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Y 선택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Y를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 X쪽에서 0을 선택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처음에 X를 0을 선택했다면 Y도 어차피 A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0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에서는 마찬가지로 0을 선택했는데 Y에서는 뭘 선택할 수도 있어요? 1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는 0을 선택했는데 Y는 2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되냐면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X에서 2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Y를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각각 1, 2,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X에다가 2를 선택을 했어요. 좀 위쪽에다 쓸게요. 2를 선택을 하면 Y에서도 마찬가지로 0, 1, 2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더하면은 2, 3, 4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확인해 보면 X 플러스 Y 쪽에 가능한 원소들이 0, 1, 2, 1, 2, 3, 2, 3, 4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위에 보면은 집합으로 표현하라는 뜻이죠. 중괄호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B를 0, 1, 2, 3, 4 이렇게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한 번씩만 써가지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요 C도 할 수 있겠어요? 요 C. C 보시면은 X가 A의 원소고요. Y도 A의 원소거든요. 그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X 곱하기 Y를 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한 요 방식으로 모든 케이스들을 다 구해서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크린샷 찍어두고 필기하십시오. 5초 드릴게요. 그 다음 지우고 난 다음에 C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조건에 맞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좀 널찍하게 써야겠다. X 선택하고 Y 선택하고 X, Y 할게요. 이번에는 뭐 0, 1, 2 이거는 안 쓸게요. 그냥. 그러면 X에다가 0 선택하면 얘가 1, 0 선택하면 0, 1, 2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0, 1, 1, 1, 2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2, 0, 2, 1, 2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 개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1, 곱하면 2, 곱하면 0, 곱하면 2, 곱하면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뭘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C는 0, 1, 2, 4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B는 0, 1, 2, 3, 4 였습니다. 됐죠? 그러면 B가 제일 크죠? 원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안에 C가 들어가죠? 0, 1, 2, 4 얘가 C고요.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껴있고 얘가 B 이렇게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쌤처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해도 돼요. 그러면 B가 제일 크고 C가 가운데 껴있고 A가 제일 작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때? 쉽죠? 그러니까 요런 조건 제시법 어떻게 푸는지 좀 난감해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쌤도 여러분께 이게 좀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케이스들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정의대로 쌤이 처음에 집합 표현하는 거 되게 천천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정의대로만 표현 잘 하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7번 해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일단 집합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A 집합이 이렇게 10의 약수, B 집합이 20의 약수로서 조건제시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A는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암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0을 소인수분해합니다.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1, 5 이렇게 해서 다 곱하기 연산으로 만들어내면은 약수들이 이렇게 싹 다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0의 약수 표현해 볼게요. B는 1, 2, 3 안 되고 4 되죠? 5 되고 6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되죠. 11부터 19까지 싹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표로 하시면 됩니다. 표로 하는 건 이거 20 이거는 표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A랑 B랑 교집합을 취했더니 A랑 X랑 교집합을 취했더니 뭐가 나왔대? A가 나왔대. 그 다음에 B랑 X랑 합집합을 취했더니 B가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실상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처음에 거 얘부터 좀 해석을 해볼게요. 얘 보면은 지금 A랑 X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첫 번째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쓸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부러 네 가지 케이스를 다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A와 X의 교집합이 A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얘는 돼요? 안 돼요? 두 개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교집합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A하고 똑같나요? 전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A랑 X랑 교집합 구하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교집합이 뭐가 돼요? X가 돼버리죠. A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야? 네 번째 거라는 뜻이죠. 교집합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 사실 요것도 돼요, 여러분들. 두 개가 똑같은 경우. 요것도 사실 됩니다. 그러면 두 개 교집합을 취하면은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A와 X의 교집합이 A다 라는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냐 하면은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쌤이 이 부분집합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렸던 대로 등호 기호는 없어도 등호까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지울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B합집합 X는 B 이거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케바케를 해보면 돼. 해보면 되는데 봐봐. 일단 서로서일 때는 안 될 거 알겠죠? 서로서일 때는 일단 안 되는 거 알겠고 그리고 일부분만 있어도 안 되는 건 알 거야. 일부분만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겹쳐져 있다면은 A랑 B랑 X랑 합집합을 취하면 B 합집합 X가 되겠죠. B가 되질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둘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 둘 다 뭐 성립하는 건 이거고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봅시다. 첫 번째 거 보면은 B랑 X랑 합집합을 취하면은 당연히 이거겠죠. 어때요? B 자체에 나와 버렸죠. 그래서 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도 당연히 성립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얘는 어때요? 가운데 있는 거. 합치면 이게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여기 B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X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 B 합집합 X가 B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X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필기하시고 5초 후에 지우고 마지막 정리 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럼 봐. A 교집합 X하고 B 합집합 X는 B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걸로는 우리가 뭘 알아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X가 좀 더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걸로는 X가 B보다 이렇게 작은 부분집합이거나 같거나, 그지? 그러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요 문장을 봤을 때, 요 빨간색 문장 있죠? 요 문장을 딱 봤을 때 이 녀석을 촥 하고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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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원소의 개수, 그거 부분집합의 개수 할 때 그거랑 똑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x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이 x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하며, 그치? D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A의 원소를 모두 가져야 되고 B의 서브셋이 돼야 돼요. 됐니? 그러면 아까 우리 A 집합하고 B 집합 구한 거 한 번 더 쓸게요. A 집합은 1, 2, 50. B 집합은 1, 2, 4, 5, 10,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1, 2, 5, 10은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써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겁니다. 돼요? 부분집합 구했던 거 경우의 수 쌤 설명해 준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4랑 5는 4랑 20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씩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x의 개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총 4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때? 할만했어요? 할만했으면은 박수 쳐주세요. 따봉도 좋아. 네, 이해 잘 되셨죠? 일부러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쌤은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 여러분들 이해 잘 되게 설명하는 걸 되게 많이 고민했고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쌤이 지금은 수학 선생 하고 있지만 쌤이 이해하는 속도가 되게 늦은 편이고 뭐 암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근데 왜 수학을 했냐 하면 그래도 그나마 수학이 제일 좀 괜찮았어요.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래서 쌤 막 중2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중3 때부터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해도 내가 좀 이해력이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문제 보면 문장 해석하는 거 이런 거 봐. 해석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쓸 거야. 그게 실제로 쌤이 학창 시절에도 그 해석을 내가 못 해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그렇게 좀 해석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쌤 같은 사람도 수학 선생하고 있는데 혹시나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쌤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언젠간 됩니다. 지울게요. 8번.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원래는 11번까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애매하네요. 8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요건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거 해볼까요? 9번. 이거는 요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연산 법칙이 뭐냐 하면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 일부러 영어로 쓸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이걸 보고 이거 뭔 소리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일부러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쓸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이런 걸 쓰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얘부터 드모르간 쓸 겁니다.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여기 우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A 교집합을 여기에다가 분배 법칙하고 여기에다가 분배 법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 요 교집합이 남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연산. 이렇게. 요 가운데 연산 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여기 뭐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정확한 정석적인 답이에요. 근데 뭐 서술형 수행평가를 우리 시험 끝나고 보잖아요. 그럼 보게 될 때 뭐 써주면 좋긴 한데요.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써줬으면 좋겠어요, 쌤은. 알겠죠? 뭐죠? 음소거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연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A 여집합 이거.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개가. 전혀 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옥테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순수한 A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지? A 차집합 B 이렇게 되죠?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쌤은 여기에 순수한 A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집합이랑 순수한 A랑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공집합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변 이 녀석으로 착 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필기하시고 10초 후에 지우고 괄호 2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근데 미안해. 일찍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일찍 못 끝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요. 일찍 못 끝내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꽉 차게 수업하네요.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자, 괄호 2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우변이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우변도 좀 사용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변을 좀 먼저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우변을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우변 이거 A 차집합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차집합을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으로 싹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교 비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드모르간 쓸게요. 그러면 A 교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한글로 써줘야지. 됐죠? 그러면 분배 법칙 쓸게요. 이렇게 돼요. 절대 귀찮아서 글씨 대충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가 지금 인식 제대로 못해요. 쌤 글씨 잘 써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스톱 하는 겁니다. 뭐야 반어법이야? 아 이게 노타빌리티 그 노트 어플로 하면 이거 글씨 되게 잘 쓰거든요. 이게 줌에서는 이게 글씨가 예쁘게 안 나와요. 여기에서 스톱 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좌변하는 거예요. 자 순서를 요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좌변. 그러면 여기 지금 둘 다 얘네들이 차집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A교 B요. A교 C요. 이렇게. 근데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를 쓰는 거는 이제 증명 끝 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아니면은 좌변을 안 살펴보고 여기에서 A 교 B 여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A 차집합 B, A 차집합 C 이렇게 바꿔가지고 원래식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끝 해도 돼요. 두 가지 방식 다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할 겁니다. 됐죠? 그 지금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나가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